안녕하십니까, 패션튜버 사캉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 맨투맨 후드티 이런 게 비싼 건 정가가 거의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죠. 제 구독자 톡방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사전 조사를 했는데요. 가격이 납득이 되는 브랜드도 있고 아닌 브랜드도 있다. 정가에는 절대 못 산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지만 의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됐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 5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비자인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가격이 상승하는 제일 가장 큰 이유로는 원자재 상승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2가지 원자재 상승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옷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섬유인 면과 울 소재의 가격 추이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8에서 19년도 사이에 가격이 엄청 상승을 했죠. 제 경험상에도 이때 옷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브랜드들도 뭐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가격을 올려야 했겠죠. 다만 원자재 가격은 2020년에는 많이 떨어진 추세인데요. 가격은 왜 안 떨어졌을까요? 브랜드들은 과연 양아치일까요? 이 부분은 최종 정리 때 한번 다뤄봅시다. 또 다른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을 꼽을 수가 있겠죠. 다들 알다시피 한국은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60% 정도 상승했어요. 패션 산업 종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패션 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종은 아니에요. 브랜드들도 너무 많아서 경쟁도 세고 무엇보다 패션이 접근성이 좋은 소비재다 보니까 의류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최저시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 주변 친구들 보니까 사실 돈 벌려고 하면 공대가 좋긴 좋습니다. 브랜드들이 옷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고객들에게 옷을 보내기까지 패턴실, 샘플실, 원단, 부자재, 공장 공임, 룩북 촬영, 마케팅, CS, 배송 등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팀이 협업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브랜드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이 오른 만큼 100%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된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P2에서 P0 정도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김남도 교수는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가심비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자신을 위한 아이템에는 과감히 소비를 결정하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격이 적당히 낮은 SPA 브랜드들이 붐이 있었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한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에 첫 해 200억 정도의 매출에서 2015년도에는 국내 브랜드 최초 단일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조가 넘는 매출을 만들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노제팬의 영향도 물론 컸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H&M도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가심비 트렌드가 어느 정도 SPA 브랜드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옷을 살 때 질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보세 옷과 백화점 옷이 양극화가 되게 심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무신사, 29cm, W 컨셉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사가 생기면서 SPA 브랜드들의 옷을 입으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다양한 중간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우형님의 말씀처럼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요즘에는 일반 면 티셔츠만 해도 기본적으로 세탁을 하고 바로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축 가공은 해서 나오는 편인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쇼핑몰 보세 옷들이 대세일 땐 한두 번 빨면 줄어드는 옷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금방 보풀이 나는 옷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이런 기본적인 가공을 해준다던가 삼성물산의 원단을 사용한다던가 수입 원단을 사용한다던가 울마크 컴퍼니의 인증을 받은 원단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여왔죠. 그만큼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가심비 트렌드도 전체적인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가격이 올라간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진 이유, 유통몰의 수수료도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패션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잘 파는 브랜드들이 돈을 많이 벌겠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유통몰 수수료가 생각보다 빡셉니다. 백화점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수수료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가 무신사에서 1000만원어치의 매출을 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350만원은 무신사에 가고 650만원을 브랜드가 가져가는데요. 이 남은 650만원에 옷의 원가도 들어가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죠. 마케팅 예산도 써야 되고요. 재고 리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메스틱 브랜드라도 유통몰을 안 낀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가격이 합리적인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는 재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착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악질적인 회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무신사가 수수료만 떼가는 악질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온라인 시장은 정말 피 튀기는 가격 경쟁, 홍보 경쟁의 시장인데요. 구글에 당장 무신사에 입점하는 브랜드 아무거나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위에 무신사가 광고를 걸고 있죠? 이거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번 할 때마다 무신사에서 구글한테 광고비를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무신사에서 쿠폰도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하고 있고, 기획전이라던가 무신사 TV 노출이라던가 인플루언서 광고라던가 이점에 있는 브랜드들의 홍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유통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높은 수수료는 브랜드들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가끔 패션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패션 유튜버들에게 주는 광고비 때문에 옷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댓글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패션 유튜버를 대표해서 해명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패션 유튜버를 통해서 광고를 하니까 그만큼 마케팅 가격이 옷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명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한 해나 시즌에 정해진 마케팅 예산을 배정한 후에 그 다음 어떤 마케팅 채널을 쓸지 기획을 하기 시작하죠. 마케팅 채널 중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GDN, 잡지 광고, 셀럽 광고, 인플루언서 광고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에 패션 유튜버 광고가 포함된 것이에요. 다양한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공항 패션이라고 초록창에 검색을 하면 수많은 기사 사진이 뜨잖아요. 그 다음 블로그에 뿌리는 작업을 하고요. 이것도 브랜드들이 공짜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옷 한 번 연예인들 입히면 수백에서 수천 정도 마케팅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시대는 변화했고 마케팅 채널 형식이 변화한 거지 브랜드들이 없던 광고비를 새로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온라인 시장 특성상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를 못하면 그대로 재고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요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가심비 트렌드, 유통물 수수료, 광고비 지출 증가 등이 있었는데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할게요. 국내 브랜드들 제품들이 가격이 정말 올랐을까요? 지금 가져온 자료는 소비자 물가 총지수와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는 5.4%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류 및 신발은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요? 2016년 1.8%, 2017년 1.1, 2018년 1.1, 2019년 0.1, 2020년에는 0.7% 상승을 했고 전부 곱해보면 104.88%가 나오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5.4% 올랐을 때 의류 및 신발은 4.8%가 올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물가가 더 올랐죠. 근데 왜 우리는 국내 브랜드들의 가격이 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정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이는 게 정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2018년도 19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기억에도 그때 옷 가격이 진짜 비싸진 거는 맞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브랜드들은 원자재 가격이 내렸으니까 가격을 내렸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당연히 안 내렸죠. 한번 올리면 내리기 쉽지 않으니까요. 치킨값도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죠? 그 대신 브랜드들은 할인율을 많이 준다던가 쿠폰을 많이 발행한다던가 하는 직간접적인 할인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즉 정가도 높이고 할인율도 높여서 어그로를 끄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요즘 무신사뿐만 아니라 LF몰, 탑텐몰, 이랜드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채널들만 봐도 할인이 없는 상품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한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임홈무, 시스템홈무 정도급의 노세일 정책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제외하면요.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보면 맨투맨 후드티가 기본적으로 7, 9만원 하는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신사에서 이 정도 가격대의 맨투맨을 검색해보면 실제로는 백화점 브랜드밖에 없어요. 올젠, 지프, 디스커버리, 엔드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디다스 등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죠. 마크 곤잘레스 정도만 제외하면요. 정가는 올랐지만 실제로 할인받고 쿠폰 사용하고 하면 생각보다 저렴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 그 방법은 바로 정가를 믿지 마세요. 정가를 믿으면 바보입니다. 오프라인만 봐도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발견하면 온라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정가를 올려치고 세일로 가격을 후려치는 전략은 온라인 시장 특유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 특성상 눈길을 끌어야 되는 어그로가 무조건 필요하고 세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그로가 끌리죠. 킹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소비자 짱 내게 관심도 없는걸. 이게 브랜드들의 속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든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3주만 존버를 타보세요. 품절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세일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었는데 품절될 것 같은 제품들은 바로바로 구매를 하는 게 낫겠죠.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추어가 아니고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패션 제품들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의류
브랜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무신사만 해도 3,000개 이상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고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패션튜버에서는 국내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도 유익한 컨텐츠였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